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얼마 전에 퇴근길에 버스를 타다가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종신보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망보장과 관련된 보험이다 보니까 좀 어렵고 또 무겁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또 1년이 모여서 10년, 20년이 되다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느끼는 시점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이라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대책은 종신보험뿐일 텐데요. 자, 사망보장은 물론이고요. 저축까지 내 노후 대비까지 확실하게 책임져주는 특별한 종신보험 오늘 라이프플랜 강의 시간에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인트마플랜 ABC 시간에는 30세까지 진단비 5천만 원씩이란 주제로 다양한 어린이 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아직 30세가 되지 않은 우리 자녀의 보험부터 나를 지켜주고 가족을 지켜주는 보험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 문자 통해서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02-315-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무해지 종신보험의 저축 부분 활용법 알고 계신가요? 자, 사망보장은 물론이고요. 종신보험을 어떻게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오늘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플랜까지 이번 달까지만 가능한 정보 최동원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신보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무해지 종신보험, 무해지 보험들을 많이 이제 안내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무해지 종신보험을 좀 활용을 해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저축보험이랑은 좀 개념이 틀리신데, 종신보험, 무해지 종신보험을 저축 개념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까 하고요. 지금 이제 확정이 거의 됐는데 이제 8월 달 정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안내를 좀 받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무해지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무해지라는 거는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해지환급금이 이제 전혀 없는 종신보험이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이제 무해지 보험들이 납입 기간 중에는 이제 해지환급금이 없는 형태로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종신보험도 이제 무해지 종신보험이 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약 한 20%에서 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게끔 좀 책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 납입 완료가 되셨어요. 납입 기간은 정하실 수 있는데 보통 10년 납, 20년 납 후에 해지하시면 해지환급금이 일반 종신보험보다 훨씬 더 높게끔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신보험은 이제 다 확정이율이죠. 주기와 확정이율이기 때문에 변동금리 이제 저축보험, 예금보다도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무해지 종신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제 무해지 종신, 알뜰 종신 여기서 저희가 좀 추천을 좀 해드린다면, 이제 자녀 양육 시기, 이제 자녀들이 좀 이제 아직 좀 어리다, 미취학 아동이라던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이다, 이제 한 30, 40대 정도의 이제 가장분들이 좀 해당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저축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목적 자금에 맞게 단기 저축이 있을 거고 중기, 장기 이렇게 있으실 건데, 좀 장기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0년 이상이 되겠죠. 10년 이상 장기 저축을 하실 때는 이제 주계약은 확정금리로 좀 적용을 해드리기 때문에 또 비과세도 혜택이 있고요. 그러시는 분들이 좀 해당이 되실 것 같고, 자녀 이제 대학 자금이라던가 또는 결혼 자금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 뭐 대학 등록 자금들이 워낙 요즘 뭐 한 학기에도 뭐 500만 원, 좀 비싼 데는 뭐 7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뭐 자녀 이런 자금뿐만 아니라 이제 확정금리로 노후 자금, 내가 나중에 뭐 노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금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신다는 개념을 갖고 가신다고 하면 뭐 안정적으로 좀 준비를 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이제 대상이 되실 것 같다라고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은행에 이제 저축이 있죠. 뭐 단기로 뭐 1년짜리, 2년짜리 적금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무해지 종신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만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제 한 달에 한 15만 원씩 납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은행 저축도 똑같이 15만 원, 무해지 종신도 15만 원.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납입을 했다. 원금에 대해서 원금이 1,800만 원이 되겠죠. 15만 원씩 매월 15만 원씩 10년을 저축을 한다. 원금이 1,800만 원이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1,800만 원이고, 뭐 이자 같은 경우 이제 단위로 이제 연 단위 2%로 계산하시면, 뭐 단순 계산하시면 36만 원. 매년 이제 뭐 2%. 근데 이제 나중에는 또 여기 또 세금을 또 떼죠.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무해지 종신 같은 경우에는 연복리 2.25%로 계산했을 때 약 이자만 270만 원. 여기만 계산한다라고 해도 이쪽이 훨씬 더 이자가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사망보험금. 이제 은행의 저축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없죠. 사망보험금이 없고, 해지를 하시면 보통 이제 원금만 보증을 해드립니다. 중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뭐 이자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원금 보증을 해드리는데, 이제 무해지 종신보험은 이제 사망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 시에 유족들한테 갈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한 15만 원 정도를 계산했을 때는 한 4,500만 원 정도. 이런 사망보험금도 내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불의의 사고 시에 유족들에게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사망보험금이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좀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 이제 40세 남자 기준으로 이제 납입 기간은 10년이고요. 매월 15만 원 기준으로 하신다. 그러면 뭐 1년째부터 10년, 이제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10년째. 근데 10년이 딱 채우고 나서 10년을 딱 채웠다라고 하면 원금은 1,800만 원이시고요. 이때 만약에 이제 해지를 하시게 되면 해지환급금은 약 2,070만 원. 이거는 이제 보증 지급이죠. 보증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2,070만 원을 찾을 수 있고요. 원금 대비해서 한 110% 정도 납입 기간, 환급률이 110% 정도 되시고요. 이제 10년 납입은 끝났죠. 그래서 한 5년 정도 더 두셨어요. 그냥 나는 크게 뭐 목돈이 바로 필요 없기 때문에 5년 정도 더 거치를 했다. 그러면 원금은 동일하시게 1,800만 원인데 이자가 또 붙어가죠. 이자가 붙어서 약 내가 해지를 했을 때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2,280만 원, 약 121% 정도 환급이 나오시고, 또 5년을 더 거치를 했다, 20년이 됐다라고 하면 원금은 동일하시고 약 한 2,5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133%. 그래서 요 이제 무해지 종신보험, 보험회사의 이제 보통 보험들은 다 이제 비과세 복리로 계속 이자가 붙어가고요. 그냥 두었다라고 하면 해지환급금이 높아지는 개념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요 보험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중간에 만약에 내가 뭐 1년이든 3년이든 5년째 해지를 하시면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10년 납입을 하시게 되면 10년 납입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만약에 요것만 지킨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그 사이에 뭐 불의의 사고 시에 사망보험금 나가고요. 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해지환급금이 뭐 원금 이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지켜진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목적으로 이제 저축 개념까지도 같이 가는 종신보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면, 가입 나이는 종신보험 사망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15세부터 이제 70세까지 최대 가능한 종신보험이고, 무해지 종신보험으로 일반 종신보험 대비해서는 한 20%에서 30% 정도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납입 기간 후에는 해지환급금이 확정 금액으로 보증을 해드린다. 뭐 변동금리가 아니시고 이제 확정 금액으로 지급 보증을 해드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망 보장이 이제 기본이죠.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저축 이런 가지 동시에 충족이 가능하다. 좀 이제 주의할 사항은 이제 무해지 종신보험이 좀 판매가 많이 되면서 고객분들한테 중간에 해지하시면
원금 보증이 안 된다, 찾는 게 없다 이렇게 안내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고객분들께서는 그래도 찾는 게 아예 없지 않냐, 왜 없냐 이렇게 좀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은 지금 현재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8월까지만. 무해지 종신보험은 이제 8월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제 9월부터는 판매가 불가하다. 무해지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이제 몇 군데 회사가 있는데 지금 이제 확정안으로는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판매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종신보험으로 무해지 종신이 아니고 일반 종신보험으로만 좀 판매를 하게끔 이렇게 좀 안내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가입하면서 사망보장도 준비를 하시고 사망보장 나중에 자녀들이 다 크거나 사망보험은 필요 없을 때는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원금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금 전환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요번 달 중에 좀 빨리 좀 서둘러서 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무해지 종신을 준비하실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좀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축 기능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번 달 8월이 지나고 나면은요, 내가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특별한 무해지 종신보험을 만나봤어요. 자, 40대 이후에 수많은 가장분들,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망 보장도 물론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확정 이율 무조건 2.25%의 이율을 약속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종신보험 중에 가장 높은 이율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의 책임도 질 수 있고 노후도 대비해 볼 수 있는 상품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런 일석이조의 보험을 최동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축까지 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저축을 생각한다면 일반 저축보험으로 하는 게 이율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이제 보통은 이제 저축보험이라고 상품이 따로 나와 계신데, 이제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변동금리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런 상품을 가입하시게 되면, 현재 이율은 종신보험 이율과 크게 틀리지 않는데, 좀 기간이 지났을 때 이율이 1%대, 1.5%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변동금리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 금리, 요건 이제 시중 금리하고도 맞물려 있겠죠. 이런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자가 생각보다 적게끔 은행하고 큰 차이 없게끔 이렇게 좀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제 무해지 종신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은 보셔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일반 저축보험보다 무해지 종신은 확정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무해지 종신보험과 일반적인 저축보험이 이율은 비슷한데요. 저축보험이 확정 보증이 아니라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무해지 종신보험은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사망보장까지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저축과 사망보장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종신보험도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할까요? 종신보험도 이제 보험회사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당연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예금자 보호는 은행권 비롯해서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종신보험이든 저축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부 이제 변액보험이라고 나와 있는 상품들이 있으세요.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셜 변액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투자 수익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은 이제 예금자 보호가 안 되시고요. 일반적인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이런 것들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십니다. 내 소중한 목돈 안전하게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종신보험에다가 암이나 다른 특약을 함께 넣어서 구성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특약을 넣으실 수 있거든요. 종신보험에 예전에는 주계약에다가 수술 특약, 입원 특약, 재해 특약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이 보험 자체는 이제 사망 보장 또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저축 기능 이렇게 이제 컨셉을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특약을 추가하시는 거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별도로 내가 암 특약이 필요하다, 수술 특약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반 좀 무해지 건강보험, 무해지 알뜰보험 이런 것들로 좀 준비를 해서 별도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여기에 특약을 추가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같이 가져가는 게 가능은 하지만 따로따로 내가 원하는 보장을 상담을 받으셔서 맞춤 설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권유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최동원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이번 달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무해지 종신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망보장 그리고 확정 이율로 저축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얼른 연락 주셔서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보험 준비해보시기 바라고요. 요즘 다들 건강 걱정 많으실 텐데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험까지 저희가 맞춤 상담 도움 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30세까지는 진단비 5천만 원씩이라고 합니다. 정지문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살짝 보니까 네. 30세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네. 어린이 보험 소개해주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좋다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요즘 보장이 어떨까요? 요즘 많은 회사들이 불량담보에 해당하는 진단비를 좀 많이 줄어들이고 있는 예. 실태예요. 그래서 0세부터 마찬가지 30세까지 이 2대 질환, 특히 그냥 많이 줄어들고 있는 담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시고 계신 담보인데요. 네. 이게 예전에는 막 5천만 원씩 막 그냥 쉽게 가입이 됐었잖아요. 예.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뭐 8천만 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렇게도 준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내가 5천만 원 넣고 싶어 해도 아무리 어린아가도 지금 현재 5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회사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서 지금 이것만은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 시간에 좀 갖고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네.
성인분들이 특히 치명적으로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이대 질환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이걸 네. 미리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당연하죠. 그 중에서도 지금 5천만 원 준비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네, 집중해 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자녀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자녀 무해지 보험이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녀 무해지 보험이라는 거는 납입 기간 중에 해지환급금이 없어요. 대신에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는 30-40% 저렴하고요. 예. 또 납입이 끝나면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보다 또 30-40% 저렴해요. 근데 보통 무해지 보험, 자녀 보험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딱 30세까지잖아요. 그래서 납입 기간이 끝났을 때 해지환급금 자체가 100%로 훨씬 넘게 대부분 짜지기 때문에 한 보통 120% 정도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보통 이제 준비하실 수 있는 거는요, 대부분 진단자금 위주로 많이들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시고요. 요게 뭐 수술비라든지 질병 후유장애 이런 것도 많이 추가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유리하게 뇌혈관이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요거 구성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게 비교하시라고 요거 위주로 좀 짰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뭐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내고 나면은 나중에 네, 돌려받을 기납입 보험료보다 훨씬 더 예. 높게 측정이 되세요. 오, 좋습니다. 그럼 네네. 해지 환급금 높고 또 보장 네네. 큰 회사로 두 개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각각 네네. 비교해 볼까요?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한 이유는요. 가격적인 측면 좀 비교하시고요. 굳이 내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필요가 없지만 조금은 더 추가하시고 싶다. 오.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기 예.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 A사와 B사. 오늘 준비한 A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암 5천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는 2천 들어갔고요.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5천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5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진단비가 각각 555로 들어간 거잖아요. 오, 예. 거기에 뇌혈관 수술비 회당 5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회당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각각 2천만 원씩을 넣었어요.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도 일반암 진단비를 3천을 넣었어요. 이거는 그냥 추가하시는 분, 기존에 있으신데 그냥 추가하시는 수준으로 제가 한번 짜드렸고요. 유사암은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2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을 넣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에 대해서 많이 안 주세요. 진단비 자체를요. 그래서 이게 맥심이고요. 그리고 수술비 자체도 각각 2천만 원씩을 넣어드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비교해드리려는 금액은요. 예. 30년 납 100세 만기 20세 남자 기준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자보다 남자가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A사 같은 경우는 74,000원대 나오고 B사 같은 경우는 41,000원대 납입보험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근데 납입보험료가 한 3만 원, 33,000원 정도 예.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보장을 보면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암은 2천만 원, 이대 질환은 3천만 원씩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보장은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납입보험료를 따지시면은 그 이하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는 A사가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징은 암이나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는 유사암까지도 납입면제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인수 한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기본 연기가 적어요. 기본 연기라는 건 네가 불량담보를 굉장히 많이 가입하려고 하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우량담보에 대해서 네가 의무적으로 가입해라 하는 담보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상해 사망이나 혹은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A사 같은 경우는 상해 사망 5천에 그 80% 이하 후유장애가 있거든요. 3%부터 되는 거. 그게 5천 정도 들어가시는 형태로 짜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 보장인데 암이 좀 싼 편이에요. 다른 회사보다. 그래서 암만 많이 가신다 하는 분들은 B사를 선택하시는 게 괜찮고요. 기본 연계가 상해 사망이 2억이 들어가게 되세요. 그리고 담보가 대신에 좀 많이 다양하게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 납입면제가 들어가시는 형태세요.
확실히 보장을 보니까 어린이 보험이 좋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안에서도 또 차이가 있는데 보험료 차이보다 또 뭐 보장 차이가 월등하게 크다면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어린이 보험이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잖아요. 네네. 또 어린이들의 나이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될까요? 제가 일단은 많이들 5,000을 하셨으니까 그 금액을 많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서 이건 진단자금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왜냐면 암도 5,000이 나가고 뇌혈관 진단비도 5,000이 나가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5,000이 네. 나가요. 그리고 뇌혈관 수술비 2,000,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2,000 이렇게 해서 제가 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진단비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맥심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금액을 짰어요. 1세 남자 기준이에요. 46,000원대, 여자는 33,000원대. 이 정도면은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해줄만 하시죠. 그쵸? 그리고 그러네요. 10살 기준으로 보시면은 남자가 55,000원대, 여자가 4만원대. 그러면은 10살부터 이제 남자, 여자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기 시작하고요. 20세, 아까 본 금액대로 남자가 7만원대고 여자가 55,000원. 여기서부터 한 2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요. 30세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맥심이에요. 가입하실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시고요. 남자가 96,000원이고 여자가 74,000원. 요 정도 금액이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진단자금을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좀 든든하시겠죠. 어쨌든 그렇죠. 간에. 네. 이런 보험료로 그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면 절대 손해보는 선택은 아닐 것 같은데 네네. A사와 B사를요.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단은 A사의 장점 같은 경우는 가입 한도. 네. 모든 보험사에서 지금 현재 5,000을 준비해주는 회사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특히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맥심이 20세까지가 3,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5,000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마지막이거든요. 이 가입 한도, 불량 담보에 대해 가입하실 수 있는 한도고요. 또 기본 계약에 대해서 쓸모가 있다라는 거. 기본 계약 자체가 3%부터 80% 미만까지 상해 휴유 장애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질병 휴유 장애 우리 좋다는 거 많이 알잖아요. 근데 질병 휴유 장애도 우리 가입 한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질병 휴유 장애도 원하시면 가입 한도가 다른 데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가입 한도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질병 휴유 장애도 가입 한도가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을 보자면 예. 자잘한 그런 수술비라든지 자잘한 담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택되는 담보에 대해서는 한도가 다른 회사보다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B사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 진단비가 타사보다 좀 싸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을 좀 많이 보강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유리하고요. 또 담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자질한 담보들을 많이 선택해서 가져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B사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 B사도 많이 저렴하신 편이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다른 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진단자금이 뭐 예를 들어 1,000 아니 뭐 2,000이 있어요. 근데 합을 해서 3,000을 만들고 싶어요. 뭐 이러신 분들 추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굳이 A사 상품을 하지 않고 조금 보완하시는 분들한테는 B사 상품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시고 이제 단점은 예전에는 B사 상품이 기본 연계가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 보험의 추세가 불량담보를 줄여요. 불량담보에 대해서 인수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인식 자체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거 정말 필요해라고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것도 있으시고 또 질병 후유장애 이런 거 정말 필요해. 그러니까 불량담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좋아지셨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기본 연계도 많이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 연계가 조금 높게 있다라는 거. 그게 조금 B사의 단점이고요. 그래도 각각의 장점이 워낙 큰 것 같아요. 그럼 네네. 기존에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로 갈아타는 게 좋겠네요. 일단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내 보험보다는 또 자녀분들 보험 많이 챙기시잖아요. 맞아요. 그쵸? 잘해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저부터도 이제 아기 보험들 많이 네. 챙기고 하는데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아이들 보험 준비되어 있지 않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무작정 해지하고 가입해?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내 기존 보험에서 어떤 걸 보고선 어떻게 판단하시고 갈아타시는 게 좋냐?
일단은 납입이랑 만기를 확인하셔야 되세요. 지금 현재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분들 이제 증권 한번 보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27세, 30세, 20세 이런 만기 상품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어린이 보험은 그렇게 판매가 되셨기 때문에 한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 20년 만기, 30세 만기 이런 식으로 만기가 짧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갈아타시거나 혹은 그 상품은 그 상품대로 두시고 혹은 새롭게 출발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가입한 보험 안에 진단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들은 갱신형으로 다 이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실비는 어쩔 수 없이 갱신형이지만 진단자금 자체가 갱신형이면은 아이 보험을 굳이 갱신형으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유병자도 아니고. 그쵸?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릴 때 좀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진단자금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굳이 갱신형 상품을 내가 유지하면서 아이가 나이 들어서 100세 때까지 더 많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실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한번 챙겨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현재 진단자금이 2천만 원이에요. 뭐 지금은 괜찮다 싶지만 아이는 아이잖아요. 성이 되면 그때 물가 가치를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자제분들이라든지 20, 30대 분들은 진단자금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진단자금이 충분한지도 한번 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납입보험료가 내가 20만 원, 30만 원을 납입해요. 그런데 보장 자체가 뭐 진단자금 5천이 나온대요. 아까 보셨죠? 1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도 진단자금 5천이 나오잖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증권을 굉장히 많이 받아보면요.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증권은 보면은 보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가 20, 30만 원이에요. 이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안 나오는 그쵸.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보험은 그걸 한번 꼭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 측면도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무조건 뭐 해지하고 뭐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옛날 보험에서는 또 옛날 보험대로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정 변경, 일부 해지, 유지할 부분은 유지하시고 가져가시고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손보시고 요즘에 좋은 부분은 요즘 걸로 갈아타셔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 네, 좋습니다. 네. 이 네 가지를 확인하시고 뭐 추가를 하시던가 새로 가입하시던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말씀 주신 가성비를 좀 제대로 따져가지고 네. 두 개 중에 원픽은 그럼 어떤 걸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불량담보에 대해서 한도로 5천씩 주니까 A사 상품 가입하실 수 있을 때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30세 분들이요. 지금 현재 좀 저렴한 회사 거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선택을 하셔도 1,000만 원씩밖에 지금 못 가져가시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예.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5천만 원씩을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암은 굳이 5천을 안 넣으셔도 돼요. 이 회사에. 그럼 더 저렴해지세요. 이대 질환만으로도 5천. 그리고 뇌혈관 수술비랑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딴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이 두 가지는 놓치지 말고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가성비 따져서 A사 원픽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린이 보험일지라도 보통은 3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특히나 암을 비롯해서 이대 질환의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운데 진단비, 암, 뇌, 심장 모두 555로 각각 5천만 원씩 주는 유일한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니까 우리 자녀의 보험 있으신 분들도 추가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거나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유리한 A사 상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지훈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예비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실시간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 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보험 상품이 괜찮은지 확인 좀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싶어서 한번 안내받아 전화드렸거든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이시고 지금 한 건만 그럼 가지고 계시고 운전자 네. 보험은 따로 없으신 상태인가요? 네네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제 보험을 좀 제가 어떻게 가입한 내용을 전혀 몰라가지고 한번 네. 점검 좀 받아볼 겸 하고, 운전자 보험을 제가 어떻게 가입을 했지 저 요령 자체를 몰라가지고. 운전하신 지는 좀 되셨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의 남성분 증권 한 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프로미라이프 참 좋은 행복플러스 종합보장 가지고 계시고요. 납입되는 보험료 8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입해놓은 보험 확인을 원하신다고 하고 또 운전을 하신 지는 좀 됐지만 새롭게 운전자 보험을 생각하시고 연락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지 정지문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프로미라이프 참 좋은 행복플러스 종합보험 이거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 납입보험료가 8만 원 정도로 한 2년 정도 되셨어요. 이거를 준비하신 지가. 네. 그런데 이거 담보 내용을 보시면은요. 기본 계약 있잖아요. 상해 사망에 해당하는 담보만 제외하고 이 상품 자체가 20년 갱신짜리 상품이에요. 네네. 그래서 20년 후에 가셔서 또 갱신이 되고 20년 후에 가셔서 갱신되시는 모든 내용이 다 20년 갱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보시면은 그 주신 증권에 보면 다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거를 가입하신 때가 30대 후반이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20년 후가 되시면 50대 후반이 되세요. 50대 후반에서 납입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의 나이로 재측정이 돼서 다시 갱신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8만 원이지만 그때 가면은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해지시겠죠. 어쨌든. 예. 그러면은 한 보통 이거 오르는 금액을 한 2.5배 정도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8만 원이면 한 20만 원 돈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20년이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예. 보통은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아직 연세도 많지가 않은 나이잖아요. 어쨌든 어린 나이고 한데 굳이 갱신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상품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때 당시 이제 뇌혈관 진단비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왜 뇌에 있는 모든 질환에 대한 보장이 들어가고 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것 자체가 그 급성 심근경색증 외에 협심증이라는 그 진단, 가장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심장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장까지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보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진단자금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하시다고 하시면은 좀 과감하게 이 상품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여쭤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크게 그냥 세 가지로 상품을 나눌게요. 어차피 실비는 단독 실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단독 실비로 하나 하시면은 한 16,000원대 정도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20년 납 80세 만기로 한 12,000원대 이렇게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진단자금을요.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20년 갱신이 아닌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끝내시는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진단비를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좀 납입 기간을 넓히시고요. 기존에 없었던 담보 중에 뇌혈관 수술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라고 회당 나오는 수술비가 있어요. 왜 우리 스탠드 삽입하잖아요.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하시게 되시면은 그런 수술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하실 때 나오시면 회당 1,000만 원씩 받으시는 그런 수술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요것도 지금 현재 많이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줄어들고 많이 오르실 보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술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금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네네.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납입보험료가 79,000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시면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나는 8만 원을 냈는데 한 3만 원 정도, 27,500원 정도 납입보험료 올라요. 예. 그러면 나 보험료가 더 많이 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없었던 운전자 보험이 추가가 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존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자금 없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20년마다 납입하시면서 보험료 갱신되실 걸 비갱신으로 바꿔드렸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네. 그리고 없었던 담보도 생겨나고 범위도 넓어지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납입보험료는 10만 원 초반 10만 7,500원 정도로 바뀌시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로 저는 바꾸는 걸로 좀 권해드려요. 건강하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네네네. 이렇게 바꿔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훨씬 더 시청자님한테 유리하신 방법이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오늘 네네네. 연락처 주셨고요. 지금 젊으시고 아직 살아갈 날이 길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네. 갱신이 될 때마다 뒤늦게 지금 후회하실 수 있기 때문에 프로미라이프는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요. 새롭게 준비를 하는데 가장 기본인 실비 10,000원대니까 가져가시면서 이제 진단비에다가 문의 주신 운전자 보험까지 다 넣어드려도 보험료가 총 내는 보험료로 따졌을 때 내게 이익이거든요. 네네. 보장도 크게 가져가시면서 총 보험료까지 아낄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이제 민식이법 시행으로 나를 지켜주는 운전자 보험 필수입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전화도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담 도움 네.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그 예전에 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예. 이제 잘 알지 못하고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알아보니까, 예. 진단금 같은 거 있잖아요. 3대 예. 진단금. 그것도 잘 혜택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실비도 좀 비싼 것 같고, 예. 뭐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보험료 내는 것보다 이제 혜택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점검을 좀 받으려고. 알겠습니다. 지금 동부생명의 CI 보험 한 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가입하시는 건 뭐 지인께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예, 지인한테 받았죠. 그럼 이 보험에 대해서 잘 이해는 못하시고 그때 가입을 하셨나 봐요? 뭐 그냥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가입을 믿고 했죠. 가입을 하신 네. 것 같습니다. 가족력이나 아프신 곳은 없으신가요? 네, 따로 있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보험일지 확인해 보고 리모델링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세이신 남성분의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동부생명의 CI 종신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납입되는 보험료 26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지인만 믿고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진단비도 부족한 것 같고 그 안에 실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잘 가입한 건지 가성비를 좀 따져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동원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저희가 보내주신 증권 잘 살펴봤고요. 이거 네. 아마 그때 이제 뭐 30대 초반쯤에 뭐 아시는 분 와서 이제 보험 하나 해라. 뭐 이제 종신보험에 네네. 보니까 주계약도 뭐 거의 1억 넣으셨고 뭐 재사망보험금, 뭐 수술 특약, 일단 재의료비 특약, 뭐 실비까지 해서 하나로 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보통 남자분들은 이제 보험 그때 가입하실 때 보면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뭐 아는 사람 믿고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보장 내용 꼼꼼하게 안 살피고 그냥 여기 사인해 그러면 그냥 사인하고 보통 이렇게 많이 예.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그렇게 해서 좀 이제 하셨다가 지금 이제 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보험료도 나가는데 뭐 혜택이 좀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또 인터넷 찾아보면 CI 보험이 또 좋지 않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아마 네. 점검을 받으실 것 같은데 이제 CI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종신보험은 이제 사망 보장을 해주는 게 종신보험이거든요. 근데 CI 종신보험은 사망보험 내가 근데 큰 병 걸렸을 때 이제 사망하기 전에 치료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치료비로 먼저 주자 이렇게 나온 상품이에요. 상품 자체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일반 종신보험보다 뭐 좀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온 상품인데 이게 상품을 만들 때 이제 상품 개발실에서 그냥 암이 걸리면 주고 뭐 뇌출혈이 오면 주고 심근경색이 오면 주자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망보험 내 큰 병 걸렸을 때 치료비를 먼저 받는 거잖아요. 사망보험금 대신해서. 근데 좋은데 네. 얘네가 약관을 만들 때 조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암인데 암이 뭐 몇 기냐, 암이 뭐 초기부터 말기까지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뭐 초기부터 말기까지 뭐 뇌출혈도 뇌경색도 뭐 보통 뇌출혈 진단, 뇌경색 진단을 받으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뭐 암이 또 몇 기냐, 종양 센치가 몇 센치냐, 뭐 어디 부위냐 이런 걸 따져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암 같은 경우도 좀 지급받기가 까다롭게 되어 있고 뭐 뇌출혈, 뭐 뇌경색 같은 경우에도 진단을 받았는데 뭐 신경학적으로 결손이 뭐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또 따져보고 그래서 이 상품을 만든 취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청구를 했더니 지급받는 분들도 있고 못 받는 분들도 있더라. 근데 대신에 또 보험료는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또 비싸게끔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 내가 그냥 사망보험금을 가져간다. 그러면 뭐 그냥 차라리 종신보험, 일반 종신보험이나 뭐 알뜰 종신보험 아니면 정기보험 이런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이제 반면에 이제 실손보험, 실비보험은 지금 이제 1년 갱신이신데 이때 가입할 당시에는 3년 갱신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급여, 비급여 90% 보장이실 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비는 지금보다는 조건이 지금 기존에 가입하셨던 게 조금 더 유리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보험을 그냥 뭐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주계약을 좀 낮춰서 실비 위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주계약을 뭐 최소로 2,000이나 3,000 정도 가져가고 실손보험 이렇게 가져가시면 뭐 그 보험료가 대략 뭐 한 7, 8만 원 정도 나오실 것 같고 요게 일부 특약들이 좀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실비보험은 어쩔 수 없이 갱신형이지만 뭐 입원비 특약이라든가 수술비 특약 이런 것들이 좀 갱신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삭제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부족한 이제 3대 진단금, 뭐 암이라든가 뇌혈관, 심혈관 이런 진단 자금에 뭐 수술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신다라고 하면 보험료는 뭐 한 8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기존 보험을 좀 이제 확 줄이시고 보험료를 뭐 요걸 좀 추가를 하시게 되면 제 보험료를 봤을 때는 뭐 요 두 건 합쳐서 한 16만 원 정도 그럼 기존에 내시던 것보다 한 10만 원 정도는 세이브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료 낮추시고 혜택은 좀 더 넓게끔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해보시는 게 좀 유리하실 것 같으세요. 네, 시청자님. 이제라도 뒤늦게 좀 열어보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로 묶어서 가입해 놓으셨던 동부생명 CI 보험은요. 한마디로 아플 때 쉽게 보장받기 어렵다.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걸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 드렸는데도 보험료가 10만 원이 낮아졌으니까요. 이렇게 절약하셔서 다른 쪽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지인만 믿고 또 가입하고 묵혀놨던 보험 이제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인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건강 지켜드리는 보험 제가 리모델링 도움 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문자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열어볼까요? 자, 346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5살 딸이 대학교 졸업 후 취직을 했습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라고 부모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정재문 전문가님, 처음으로 20대 딸의 보험을 준비해준다면 어떤 거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아직 20대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왜 어린이 보험 아까 555 들어가는 A사 상품 봤잖아요. 그런데 아까 20살 기준으로 55,000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진단비랑 실비랑 넣어주면 참 좋고요. 아까 20세 기준으로 한 55,000원 정도 나왔으니까 25세면은 한 6만 원 정도 금액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실비 넣으면 10,000원 정도, 이 정도 금액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셔서 가져가면 7만 원 정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진단비 많이 가져가시면서 실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은 좀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아요. 와, 실비에다가 어린이 무해지 보험 활용하시면 단돈 6만 원대에 우리 자녀분 뭐 진단비 5천만 원씩 암, 뇌, 심장 쪽으로 각각 준비 가능하다고 하니까 A사에 대한 상담 연락 주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자 열어볼까요? 자, 49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0세 여성 교보생명 CI 종신보험 5년 정도 납부했는데 해지해야 할까요? 라고 연락 주신 걸 보니까 최동훈 전문가님, 비싸서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증권을 저희가 받아보면 제일 좋거든요. 이제 증권을 주시면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일단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CI 보험이 무조건 나쁜 보험은 아니거든요. 뭐 그걸 혜택을 당연히 받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력이라든가 내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CI 종신보험 자체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좀 남자분들 종신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뭐 나는 좀 너무 아깝다, 돈 아깝다라고 하면 기존의 보험들을 뭐 주계약을 좀 낮춘다거나 특약을 좀 뺀다던가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리모델링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쪽으로 좀 전화를 한번 주셔서, 문자가 아니고 전화를 주셔서 이제 저희 전문가들한테 좀 이제 뭐 자세하게 좀 안내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좀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 보험을 그냥 끌고 갈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추가를 할지, 이렇게 좀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뭐 CI 종신보험 5년 정도 납부하셨다라고 하면 뭐 납입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10년 납을 했다. 그럼 5년 남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5년 납부 더 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유지만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납입 기간이 또 오히려 되게 긴 것들이 있어요. 뭐 25년 납, 30년 납. 이런 것들은 이후에 나는 돈들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고 차라리 그냥 새롭게 싹 뭐 리모델링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CI 보험을 들고 계시거나 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요, 함부로 혼자서 해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 증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1:1 맞춤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